저는 여성과 모성 또 가족을 주제로 해서 인물 사진 작업을 25년 정도 진행해 왔었고요. 최근에는 그 각 세대별로 예를 들면 노년 남성 세대나 또는 20대 청년 세대 등 각 세대에 집중한 인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선민 사진가라고 합니다. 그때 선명히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.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사범대 다니고 있어서 교생 실습 나갔었어요. 학교 환경을 좀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좀 접하면서 제가 평생 동안 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직업으로서 이런 환경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는 좀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을 내 매체로 선택을 하기를 결정을 했고,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좀 꺼내놓고 싶었고, 그걸 좀 예술의 언어로서 사용해서 좀 잘 소통을 해보고 싶다,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5년 전쯤에 99년도서부터 2013년까지 했던 한 6개 시리즈 작업을 묶어서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어요. 저희 아이가 9개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런 시기까지 다 담겨 있어서 그때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었는데, 이번 동강전시 때는 그보다 좀 시간이 훌쩍 더 지나서 새로이 제가 20대 청년들에 대한 작업들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작업들이 쭉 같은 전시장 공간 안에서 보여지고, 그거를 정을 하면서 작업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느낌도 있고, 어쩌면 또 이렇게 쭉 일직선상에서 흘러간다는 느낌도 있었고, 뭐가 만들어졌다, 소멸됐다,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 작업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글쎄요.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날 저희 아들 군대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.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허전한 상황이었는데, 작업이라는 게 작가한테 좀 잊혀진 사진들도 있잖아요. 이렇게 바쁘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.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기억해 준다는 게 참 좋은 직업이고 감사하네. 기뻤죠. 예. 그 연금술사라는 의미는 되게 한 가지를 오래 해서 굉장히 잘하게 된, 순전한 뭔가를 얻어낸,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,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시대가 그랬다고 생각을 한 거죠. 되게 오랫동안 한 가지를 하잖아요. 뭐 투잡 뭐 이런 거 없잖아요.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, 근데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성품이 못 되는 것 같아요. 재능도 없고,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길러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적인 부분들,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, 그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당연시되고 그렇잖아요.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힘들었고. 그래서 작업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성을 가진 여성으로 살아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연금술사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상들을 많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.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. 보통 노년 세대나 중장년 세대들은 이거 찍어가지고 뭐 할 건데, 뭐 아프리카에 팔아먹을 거야,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러시거든요. 근데 아무 의심 없고, 그럼 뭐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신뢰를 하더라고요, 저를. 사진 준다고 하죠. 로컬 스티치라는 곳에 좀 정주를 하면서 작업할 때도 좀 제가 오히려 힘에 붙였다고 할까요? 예, 에너지와 열정과 관심? 한 3개월 정도를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깊이 대화를 안 하더라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어느 날 좀 기회가 돼서 얘기하게 됐을 땐 좀 약간 그런 어떤 쌓여진 신뢰가 있는 거예요. 서로 잘 얘기는 안 해봤어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.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부터 방을 찍은 건 아니에요. 방을 찍을 생각은 거의 없었죠. 근데 거기 좀 재밌는 을지로의 공간들이라든지 또는 라운지라든지
뭐 키친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소품 오브제들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촬영할 때도 제가 궁금한 거죠. 뭐가 또 있어요? 막 이러고 그럼 방에 한번 가보실래요? 그리고 가봅시다. 그러고 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날 이후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방을 인물과 함께. 그러니까 인물을 보면서 다 못 봤던 부분을 방을 가보면 알겠는 거죠. 왜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고 했었잖아요. 그런 거는 좀 잘 규정은 안 되지만 제가 뭐 어떤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사진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싶었고,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듣고 싶었고,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도 그런 열정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세 개의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 많아진 것도 있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런 것들이 계속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결혼 전의 작업은 메이킹부터였어요. 무대를 만들고 배우를 섭외하고 무대 그림도 그리고 여러 친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엄청 에너지를 쓰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게 책의 첫 표지 작업 여자의 집 첫 사진이거든요. 셀프포트레이트예요. 저희 9개월 된 딸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이 근데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. 아이도 성장을 하고 저도 성장일지 노할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그게 결국은 생로병사고 또 희노애락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작업 안에 다 느껴질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고요. 앞으로도 그래서 20대 청년에 대한 작업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넓어져서 수평적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. 결혼을 하고 양육자가 된 다음에 여성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집 작업할 때 여자의 집 1은 15점, 여자의 집 2도 15점. 15번 촬영을 나갔다는 거예요.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. 대부분 일요일 날 가서 잠깐 찍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봐주고 있고 저는 나가서 촬영하고 오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필름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빨리 이제 현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. 너무 이거 보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죠, 막.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잘 해냈어야 됐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를 다 지우고 사랑한다는 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안 놓치고 엄청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. 안 놓치려고.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더 많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. 맞닥뜨린 어떤 육아라든지 거기에 오는 또 기쁨도 있잖아요. 아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 또 일의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타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. 한 10년 전 정도부터 문화예술 교육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소수자 그룹하고 뭐 이주해온 청년들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고 또 실버 세대들도 있었고 뭐 자립준비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좀 환기하게 되는 거죠. 넓은 세상을. 어떤 사회가 나만 보고 살잖아요. 또 특히나 아티스트의 특징이 편집증, 내 감정, 내 생각들 이런 것들 너무 집중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쓸 때가 있거든요. 등산이라고 치면 어떤 풍경들, 장소들 이런 것들에 좀 편안하게 또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연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겁내지 말고. 그런 걸 겁내는 사람들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저희는 되게 소박하게 먹어요. 집에서 뭐 김치찌개도 잘 먹고 된장찌개도 잘 먹고 야채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요. 오늘은 아마도 제가 샐러드, 김밥 이런 거 먹지 않을까요? 저 김밥을 되게 위대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